네, 오늘의 주제가 딱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은 그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은 신하브로란 필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WPC 강남센터에서 지점형 랩을 운영하시는 윤상경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아이디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독특한 것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생각해 본다면 공급 쇼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건자재 쇼티지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가격이랑 양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쇼티지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구인날도 발생을 하고 인력 수급 자체도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요는 회복이 되었는데 공급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 여기서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하였고요. 이런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한 것을 보고 저는 이미 공장 증설을 했거나 공장을 계속적으로 완료하는 모습이 증설이 완료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회사들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공급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짧게 이 질문 할 테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쇼티지가 나고 있으니까 네네.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공급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도 바닥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시장에 이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수천 가지의 사례가 머리를 막 스쳐갑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을 확장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좀 나누어서 이 특징적인 거 한번 뭐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첫 번째로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사업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공장이 노후화되거나 토지 수용, 공장 화재 등으로 신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신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구공장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환경보다는 짓는 김에 더 크게 짓는 경우가 많기에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증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 증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기존에 제가 예전에 탐방을 다녔던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세정 코팅하는 정밀 가공 부품을 하는 IT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어프라이즈 머티리얼즈라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어떻게 보면은 아웃소싱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0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캐파를 증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6년에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어프라이즈 머티리얼즈 공장만 2,000억을 캐파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프라이즈 머티리얼즈가 직접 와서 이거를 참관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 4,000억까지 매출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차후 이제 고객사의 물량을 생산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이후에는 물량이 차츰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물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고 새로운 고객이 생겨서 특히나 지금 하나의 예를 드신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지만은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고객이 떠나면 뭐 빈 공장이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올 때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그 1차 리튬 전지를 하는 비츠로셀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조금 다른 예인데 2017년에 화재가 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다시 짓게 되었고요. 다행히 보험금이 있어서 이 그 보험금을 통해서 증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증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 글로벌 3위 업체다 보니 고객사들이 많이 기다려 주었고요. 이 고객사들이 기다려 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는 오히려 캐파가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공장은 오래됐고 노후되었었는데 새롭게 공장을 증설하면서 아무래도 숫자를 조금 나누어서 화재에 대한 대비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불이 났는데 네. 공장을 다시 증설해야 되고 네. 세계 3위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장 증설 사례를 좀 봤는데 신사업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 보죠. 네. 뭐 LG전자는 사실은 가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갑자기 뭐 자동차 부품이나 전장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힘을 쓰겠다. 그래서 네. 공장을 증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예는 뭐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투자가 조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맞습니다. 좋은 의미인데 네네. 10개, 한두 개는 그래도 우리가 또 유심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함부로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니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느냐 우리가 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너무 쇼트지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기업들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요? 주가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오버캐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또 비용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업황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증설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경영진의 성견 지명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시장이 이제 10% 성장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캐파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5% 정도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20% 정도 성장을 만약에 시장 자체가 10% 성장하는데 이 회사는 캐파 증설을 잘해서 20% 성장한다면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회사의 이제 캐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실적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걸 생각할 때 네. 사실은 현금 흐름은 분명히 나빠집니다. 네네. 분명히 나빠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 감가상각에 대한 영향 네네. 그리고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비용을 증가하게 되는 것 중에 이제 인력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회계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은 기계나 공장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진행이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년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계류 같은 경우에 5년에서 10년 정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계를 5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5년 정도 감가상각을 진행을 한다면은 1년에 100억씩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같은 매출액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윤 과장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적의 그 소위 말해서 공장 증설의 케이스는 네네.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사업 확장을 하는 게 좋아요? 신사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신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면 그 회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더 나은 공장을 확보하고 가동률을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했던 학생이 3학년이 돼서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거랑 같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회사의 사업을 잘하는 회사가 증설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장 증설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뭐 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증설을 발표했을 때 관심을 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첫 번째는 사실은 증설이 발표했을 때 주가가 조금 처음에 기대감으로 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완료가 되는 기간에는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뭐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가 조금 꺾이게 되고 아무래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소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보통은 완료된 회사들 중에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된 회사 중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회사. 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되는데 네. 혹시 뭐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 네. 최근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먼저 산업부터 말씀을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ODM 업체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라 하면 화장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로벌 1위 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산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 신공장들을 확보하고 나서 영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들 중국 등에 이제 증설을 미리 했고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회사들의 자체 생산을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에게 ODM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먼저 코로나에 벗어나면서 이런 화장품 시장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놀고 있던 공장, 완료가 돼 있던 공장들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ODM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있나 보죠, 지금 요즘에? 네, 증설을 이미 완료했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윤 과장께서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시는 네. 첫째, 증설을 완료했고, 네. 그다음에 진입 장벽도 조금 높고, 네. 그다음에 뭐 해외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뭐 수주를 많이 받고 네.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 네. 이거 조건이 너무 많네요. 네. 이런 토픽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사실 코스맥스 코리아는 이제 점유율이 1위지만은 부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서 부채 비율이 2020년 기준 300%라서 조금 부담스럽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이라는 회사 자회사 비중이 워낙 크고 최근에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시가총액 1,7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이 두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은 부채 비율이 100% 정도로 가장 내실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액 3,800억 정도고 현재 8천억 개 미리 증설돼 있지만은 재무적 부담이나 이런 경영적 부담이 적어서 앞으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화장품 내 토픽, ODM 토픽은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건이 너무 많지만 네. 또 토픽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시고 네.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시가총액 3천억짜리 인터로저라는 업체인데요. 인터로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수지 렌즈라고 해서 클라렌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2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수출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중동, 뭐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2021년 1월에 제3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아, 상공장 준공된 네. 회사군요. 예. 예,
그 1공장이랑 2공장이 캐파가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3공장만 했을 때 지금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매출이 네. 1,200억, 2,400억으로 커질 수도 있는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로 커지진 않겠지만은 네. 이런 이제 공장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증설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증설만 해서는 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원스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콘이라든가 글로벌 업체들의 ODM 계약을 올해 맺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택 렌즈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뭐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진입 장벽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진입 네, 장벽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은 네. 이게 불량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네. 한 수율 자체가 한 7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럼 것도 대단하다. 국제적인 네. 글로벌한 네. 아주 기술력이 높은 컨택 렌즈의 회사도 수율이 70% 정도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네네. 한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게 전환사채가 한 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야 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ER을 그렇게 전환사채를 감안하더라도 네. PER이 한 13배, 14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항상 20배에서 거래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굉장히 싼 편이네요. 네, 지금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톨 노조까지 우리 유한타증권의 윤성강 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